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이 아마 저거가 나올 거야 하면 예상하시면서 강의를 경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좀 파악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도 파악인 것 같아요. 의도 파악. 그렇죠? 근데 그 의도 파악을 잘 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죠. 부정적으로. 근데 그 의도 파악이 잘 되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 의도로서 배가 또 바다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유니앤코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설명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오셨죠? 아니면 일단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네가 가자고 하니까 갈게 이렇게 오셨어요? 네,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맞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유니코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둘이 막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후원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사장님하고 그분이 전달하고 싶은 또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대화를 쭉 나누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돈 좋아하시죠? 네. 막 좋아하시죠? 여기 오늘 오신 것도 혹시나 또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소득이 또 이익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신 걸 수도 있으세요. 그죠? 시간이 막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사실 다 돈을 좋아합니다. 네, 무언가 선택할 때 이게 돈이 벌릴지 안 벌릴지. 직장을 가는 이유도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죠? 네, 돈은 필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저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싶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계속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다시 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어떤 걸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같이 콜드도 하고 같이 뭐 얘기도 해주고 누가 뭐 한다고 그러고 하면 그 막 300만 원, 700만 원 끊으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하는 방향과 두 분이 이야기하는 방향이 서로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강사가 의도하는 바가 저였구나를 완전히 눈치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고요. 저는 제목을 관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할 건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한 15년 정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태도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45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산 거예요. 루이비통 진통을 사가지고 450만 원을 열심히 이제 저축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비가 막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가방이 젖으면 돼야 안 돼요? 이 가방 안 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옷으로 싸매야 되는 뭐 어떤 방법을 해야 돼. 이게 젖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제가 어, 그 A급을 샀어요. 25만 원을 주고 비가 쭉쭉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써야죠. 지금 내가 젖으면 그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태도. 제가 잠깐 우리 전미진 사장님이 강의하는 내내 뭘 느꼈냐면
옆으로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의 모습을 뵀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청하시는 모습이셨고 대답도 정말 잘해주시고 핸드폰이 울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핸드폰을 바로 막 정리를 하고 이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이 생각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핸드폰을 보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의미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 또 노후뿐만 아니라 젊음을 풍요롭게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평일 같은 주말, 이 토요일에 여기 아니어도 갈 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 비 오는데 잘 됐다. 여기 와서 강의나 듣고 이러시지 않으셨죠? 아마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뭔가 계획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오리, 또 토끼, 또 새로 보이시는, 새 부리로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게 맞아요. 자, 그럼 요건 뭘로 보이세요? 지도. 소처럼 보이죠? 소, 소가 맞아요, 이거는. 네. 요거는,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네? 19금이 보이시고, 29금 보이시고, 그, 허그하는 거, 네. 그쵸? 양주병도 보이시고요.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막 지금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죠? 짠!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돌고래가. 네. 한 8, 9마리? 뭐 이렇게 꼬리도 좀 보이고요. 이쪽, 저쪽에. 네. 그쵸? 뭐가 지금은 보이시죠?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요, 내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통해서 뇌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길에 의해 다른 것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언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 내가 보지 못한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시각으로 네,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참 답답했던 게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안 열으시니까 귀도 안 열고 마음도 안 열고 뭐도 안 열고 계속 안 여시니까 사실 좀 많은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결론은 되게 좋은 결론은 났었고 그래서 그 시간마저도 저에겐 참 배울 게 많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훈련이 됐거든요. 네. 우리 그 아까 그 사회 보시는 진행자분께서 그 말씀하셨죠. 전 N사에서 15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이 비즈니스 선택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 15년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너무 값진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놓고 다시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두려웠고요. 겁도 났고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그 가슴 아픔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이 앞으로의 가능성이 제가 유니앤코를 선택하는 게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컸었고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던 그분들에게 더 다른 세상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서 이걸 포기하고 유니앤코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유니앤코어를 선택했는지 영상을 통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유니앤코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선택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지금 유니앤코어를 설립하신 그 김성현 대표님이셨는데요. 요 김성현 대표님께서는 이분이시거든요. 요분. 네. 오른쪽 끝에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이제 그 남편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 엔사의 대표이사님이셨고 그 맨 오른쪽에는 엔사의 총괄 부사장님으로 한 13년 정도 역임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유니앤코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어떤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회사 안에서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이런 뭐 강원도 산불 사건이 있을 때도 보크 작업하러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옆에서 뵀을 때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네. 법 공부를 하셔가지고 법대 나오셔서 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법 없이도 사실 분, 네,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성품이나 인품이 너무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유니앤코를 설립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도대체 저분은 그렇게 좋았던 분이 왜 이 엔사를 등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힘든 부분을 내가 유니에코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없애고 진짜 비즈니스 환경이나 어떤 제품이나 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누구나 쉽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지 조건을 낮추고 그때 엔사에서 했던 그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제거하시고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걸 선택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계속 회사를 알아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파트너 사람들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15년 동안 했던 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저희 남편 사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저는 신념과 가치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롱런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로만 어떤 일을 할 때는 되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신념과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은 굉장히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5년 동안 그 일을 했었는데 네, 그 신념과 가치 때문에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수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놓지 못하니까 그분들도 놓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우리만 이걸 놓으면 다 살릴 수 있어. 이 말을 하는데 그때 제가 뭔가 이거를 놓지 않으면 파트너 사장님들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 네. 평생 뭐를 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시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유니앤코를 선택했던 이유는 굉장히 이 회사는 트렌디한 회사이다.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읽고 앞서가는 회사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트렌드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이 트렌드에 앞서가거나 빨리 올라타지 못하면 뒤처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앞서간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 안에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사실은 구독이었습니다. 구독. 여러분 구독 다 하고 계시죠? 네. 어떤 회사에 가면 이 네트워크 회사에 가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오토식, 뭐 정기구매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오토식 정기구매보다 더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가 구독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일반 네트워크 회사에서 오토십이나 정기구매 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런 거를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베네핏은 없어요. 사업자들한테. 단지 그 오토십이나 정기구매 이런 거를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플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기구매라는 걸 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지만 사업자들에게는 그닥 좋은 플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싸게 사지만 포인트라는 게 깎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니앤코는 뭐가 있었냐면 구독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건 거에 대한 거는 보너스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도 이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사업자들에게도 구독을 건 거에 대한 베네핏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도 좋고 저희도 좋은 거예요. 이 회사는 시작이 구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구독 전성시대죠. 구독 아마 다 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옷도 그렇고 커피, 집, 자동차, 책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구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구독 경제 시장은 7,800조가 될 것이다. 이 구독이 너무 친숙해요. 유튜브 다 보시죠? 거기에 마지막에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막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구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정기 구매해. 뭐 오토십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내가 그럼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요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난 한 번만 하고 끊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구독해라고 하면 그럴까라는 네,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그럼 구독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야. 와 정말 트렌디하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구독 경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지금은 이 구독 경제 시장의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아마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다 구독해서 쓰시고 애플이나 뭐 갤럭시도 구독을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 업체들도 이제 구독 멤버십을 또 내놨습니다. 근데 구독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해요. 더군다나 삼성이나 LG도 이제는 가전제품도 다 구독한다 그러죠? 네. 왜 구독을 하게 할까요? 왜 구독을 하게 할까요? 고객을 묶으라고 묶으라고 가전제품을 하나 사면 되게 오래 쓰잖아요. 그거 망가질 때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어차피 가전제품 사면 계속 그 가전제품을 쓸 거잖아요. 냉장고를 내가 LG 거를 샀어요. 그러면 이 LG 냉장고 고장 날 때까지 쓰실 거죠. 네. 근데 굳이 구독을 왜 할까요? 기업에서? 네? 안 뺏기려고요? 네.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저기 뭐죠? 예, 그 가전제품은 그죠? 그거예요.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LG 가가지고 가전제품 뭐 냉장고나 이렇게 살 건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카드를 긁어야 되잖아요. 괜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구독하셔서 매달 20만 원씩 네, 맞다네요. 맞대요. 맞대요. 네? 네, 구독하셔가지고 매달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사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알았어요. 마음에 들면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네트워크 회사가 진짜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시스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영업을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데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제품을 경험해보고 써보고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들이 또 구독을 해가지고 제품을 같이 쓰고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집에 여유 있게 집에서 책 보고 이럴 시간이 사실은 여유도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도 경제 활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일이 없으면 시체 같대요. 활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찾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경제 활동하려고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벌써? 꾸며야 돼요. 네. 네, 꾸며야 됩니다. 뭘 찍어는 발라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여성들의 습관을 바꾸면 돈이 됩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그 가마솥에다 밥했죠. 근데 지금 어디다 해요? 밥솥에다가 밥하잖아요. 이 여자들의 습관을 바꿔놓으면 그게 그냥 다 돈이 됩니다. 남자들이 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지금은 여자분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쓰긴 씁니다. 화장도 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네. 근데 유니앤코에 이것들이 다 있다는 네. 건강해지고 예뻐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유니앤코입니다. 자, 벌써 시작이 구독이에요, 유니앤코는. 회원가가 요 미스 하나가 24,400원인데 구독하면 17,0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회원가로 사시겠어요? 구독가로 사시겠어요? 구독가로 사시겠죠. 그죠? 그래서 유니앤코는 시작이 구독이다. 네. 그래서 유니앤코 김성현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니앤코의 경쟁 상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넷플릭스, 쿠팡, 지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올리브영 등을 포함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B2C 회사가 경쟁 상대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그 유니앤코라는 회사 작년에 4월 10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 1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줄 알아요. 근데 이 회사는 구독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수익 구조를 네트워크로 풀어내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인지를 하지만 이 김성현 대표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대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그 대기업을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B2C 회사가 경쟁 상대라는 거.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경쟁 상대입니다. 뉴스킨, 아메이, 시너지, 애터미, 뭐 어디 막 회사 정말 많죠? 네. 그런 회사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가격부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B2C와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세계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있어요. 앞으로 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회사로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유니앤코에 그 안마의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들어오시면 구독으로 들어오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네. 대표적인 안마의자 회사가 어디죠? 바디프렌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디프렌드가 우리 회사 들어왔어요. 그러면 밖에서 사는 것보다 유니앤코를 통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대요. 맞다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 그쵸. 이제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앞으로. 단순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에요. 그 스페인의 전 바바 은행 전 회장님 이런 말씀하셨죠. 디지털 시대의 은행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이 아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구성한 새롭게 떠오르는 펜텍 업체,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업체, 모든 은행의 경쟁 상대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은행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성현 대표님도 같은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그럼 제품은 뭐가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길래 아까 전미진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팩 2장만으로도 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진입 장벽이 너무 쉬워요. 너가 이거를 하려면 30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팩은 돌릴 수 있으시죠, 팩. 팩은 돌릴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팩은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정말 메가급이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좋아야지만 됩니다. 세상에 좋은 제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진짜 중요한데요. 저희 제품이 그렇게 메가급으로 단 한 번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케미랜드라고 하는 원료사를 저희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제품은 다 케미랜드에서 만들거든요. 이 케미랜드는 화장품의 원료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스킨케어 업계에서 화장품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죠. 이 회사에 와서 원료 요거 주세요라고 해야지만 돼요. 근데 이 회사에 이범주 대표님이 오랫동안 그 케미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와, 사람들 진짜 해가지고 너무하네. 스킨케어 있는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한 600원어치 가져간대요, 원료를. 그리고 가지고 가서 20만 원, 30만 원에 막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와, 이걸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으셨대요. 그렇지만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600원어치 갖고 가서 20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원료사를 쭉 끌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체 브랜드가 하나가 없네. 우리는 모든 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은 각성을 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모든 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로 가는 엔지니어가 누구냐? 과학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조병기 박사님이셨어요. 이 조병기 박사님이 유니에코 스킨케어를 개발해 주시는 박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름 개선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성분 아시죠? 주름 개선하면 뭐 생각나세요? 레티놀, 그죠? 그거는 이제 비타민 A잖아요. 비타민 A를 안정화시켜서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레티놀입니다. 네. 이 비타민을 안정화시킨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티놀을 바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개발하신 분이고 또 유수의 그 화장품 업계에서 수십 년간 제품 개발을 해오시면서 지금의 K뷰티를 이끄신 한국 화장품 연구 개발의 대표적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 케미랜드 이범주 대표님이 이분을 만나게 돼요. 나는 이런 포부가 있다. 5종 세트.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5종 세트를 만들고 싶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비타민 A를 안정화시켜서 레티놀 A를 개발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름을 펴는데 도움을 줬다. 그런데 비타민 C를 화장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비타민 C를 안정화시켜서 화장품 만들고 싶대요. 여러분 비타민 C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레몬, 그죠? 네, 레몬 나 빼고 레몬 그죠? 레몬 생각나시고 뭐 오렌지도 있고 우리 쉽게 그죠? 비타민 하면 그냥 갑자기 레몬이 생각나죠? 근데 그 레몬을 그냥 뚝 잘라가지고 밖에다 그냥 놔두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산화. 네, 맞아요. 산화돼요. 그 순수 비타민, 이 천연 비타민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레몬, 특히 비타민 C는 어디에 좋냐면요. 염증에 좋아요. 항산화에 좋고요. 항노화에 좋고 미백 자궁에는 가장 뛰어나죠. 그 비타민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비타민을 계속 먹고 바르면 늙지도 않아요. 늙긴 하겠죠. 잠깐만. 네. 근데 노화의 가속도가 붙지 않는다. 네.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게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안에는 건강해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겉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안정화시켜서 화장품으로 만들고 싶으신데 이 비타민C가 너무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수용성이죠. 물에 잘 녹아요. 금방 부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에 잘 녹고 또요? 네. 또 어떻게 돼요? 비타민C 그냥 놔두면 공기, 예. 공기랑 만나면 산화돼요. 바로 햇빛에는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품을 바르고 집에만 있자고 바르는 건 아니시죠. 바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공기랑 닿으면 얘가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C가 너무 좋은데 화장품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내가 수학의 난제를 푸는 것과 같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게 소원인 거예요. 소원. 사실은 비타민C 화장품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미백 화장품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시세이도죠. 네, 근데 시세이도도 비타민C 유도체를 써요. 그러니까 순수 비타민을 가지고 활용하진 않습니다. 기업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굳이 아니 유도체 나와 있는데 저거를 그 연구하고 개발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비타민C 유도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 같은 분이. 내가 뭔가 발명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하신 거예요. 비타민 A만 안정시켜서 레티놀을 했는데 비타민 C를 안정화시키는 거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어요. 했다가 된 것 같은데 또 결과가 또 안 나왔어. 했다가 된 것 같은데 안 나왔어. 이거를 수십 번 반복을 하셨대요. 근데 나는 이걸 진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범주 대표님이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덤스토리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화장품 5종 세트를 결국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비타민C 앰플 13.5%짜리 안정화된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에 비타민C 순수 비타민을 넣어서 마스크팩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마스크팩에 비타민을 안정화시키는 게 화장품으로 안정화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유니앤코에 오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5종 세트가 만들어지면 더, 뭐죠? 아까 그 케미랜드. 그 브랜드가 케미랜드 브랜드를 달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범주 대표님이 그거 하고 싶었으니까. 화장품 5종 세트에 다 케미랜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 김성현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할 때 제품이 너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유수의 많은 회사들 다니면서 원료사를 찾아다니면서 제품을 만들고 싶으셨는데 다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런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이범주 대표님을 우연히 만나시게 된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누구 소개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범주 대표님께 본인이 어떤 회사를 차리고 싶은지 본인의 신념과 가치와 철학을 모두 얘기했는데 이범주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생 네트워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네. 내가 뭘 믿고 이 제품을 주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김성희 대표님이 계속 될 때까지 찾아가셨다.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품을 주셨고 이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장품 5종 세트가 유니앤코 브랜드를 달고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화장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또 더 대박인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민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더마텐이라고 하는 기계하고 같이 뭔가 함께 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품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아우 나는 이 회사 너무 좋은 것 같아. 제품 써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좋아.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떠고 저떠고 막 썼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단계잖아. 결국 다단계네. 이러면서 제품은 좋은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거 말고 내가 어떤 그 작은 라운지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막 찾아가서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품과 이거를 같이 함께 해서 좋은 효과가 난다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이 제품을 구독해서 쓰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김성현 대표님이 모든 계획이었지만 사실은 네트워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던 거, 우리가 원했던 거를 이 유니앤코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 디바이스와 같이 호환해서 사용을 하면 단 1회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단 1회만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얼굴 뭐 축소되는 거 그리고 입가 주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입가 주름이랑 팔자 뭐 이런 데 보시면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자글자글 하신데 단 1회만으로도 입가 주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죠.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입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런 거에 또 굉장히 탁월하고요. 자, 뭐 젊은 분들은 굉장히 빨라요. 정말 많이 빠르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드름 있는 문제성 피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뭐 기미 잡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톤이 맑아지고요. 그 기미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그 주름 있죠. 네, 저 주름 같은 것들도 금방금방 이렇게 다 1회만으로도 좋아집니다. 자, 눈가 주름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 안면 홍조, 네, 굉장히 좋고요. 목주름은 사실 해결을 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이 목주름도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단 1회만으로도. 이 목주름은 뭐 주사도 안 되고 못 하고 안 돼요. 근데 이 제품과 디바이스가 같이 호환이 됐을 때 이런 효과가 있고 단 1회만으로도 이렇게 바디라인이 잡히는. 실제로 저희 그 원장님 방에 31분 계신데 원장님들 본인들이 그 회원님이 하시고 놀라시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예요. 단 1회만 했어요. 막 이러시면서. 우리 김경희 원장님, 네, 거기서 복부 1회를 관리하시고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다 사진을 막 올려주시는데 단 1회 했어요. 진짜 놀라워요. 막 이러시면서. 근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제품은 저희 그 케미랜드라고 하는 원료사에서 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서원이라고 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만드는데 건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식품 진짜 많죠. 근데 그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 건강기능식품을 고른다거나 하실 때 이 건강기능식품이 서흥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서흥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의약품이나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제조하고 하는데 많이 관여를 하고 GMP라고 하는 4가지 이상의 공정을 다 거치는 회사고요. 역사도 5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약회사나 뭐 의사 선생님들은 서흥이라고 하는 데를 다 알아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그럼 서흥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서흥에서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발라보시고 드셔보시면 일단 확실히 뭔가 다른 거를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정미진 사장님이 제가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께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꿈 있으세요?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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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꿈이 이제 나이 들어도 아름답고, 아름답고 곱게 늙고 싶은 게 꿈이시래요. 아, 세상에 아름답고 곱게 늙으실 수 있는데 유니앤코로. 그 꿈을 여기서 실현, 네.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장님 너무 멋지신 게요. 있으시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근데 저는 36살에 이런 세미나에 처음 초대받았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36살 그 나이에 아이가 3살, 6살이었거든요. 강의도 이제 어떤 동생이 같이 한번 들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됐어요. 내가 뭐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같이 가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같이 가주면 안 돼. 부탁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갔다가 제가 그때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이만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에. 15년 동안 운동 가르쳤고요. 운동 가르칠 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막 대우를 해주고 끝나고 밥 사주지 선물 주지 막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제가 그거를 못하게 되고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만 몰입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직장에 들어가서 강사로 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다시 체육관을 차려서 다시 그 위치에 가서 그런 어떤 동경을 받고 하면 했지 나는 선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냅두고 아이한테만 올인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혹시 꿈이 있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36살에 세미나로 딱 앉아있는데 그걸 질문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표정이 있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내가 꿈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저희 언니가 그랬거든요. 너는 멀쩡해가지고 왜 자꾸 애들만 키우고 그러고 있냐고 일하라고 일 좀 해 이랬어요. 근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몸도 많이 썼고 내가 다시 관장해서 체육관 차려가지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난 지금 애 키우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막 이러는 것도 좋았고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자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되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일을 안 하고 뭘 안 했던 이유는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애들이 제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질문을 받고 참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잠깐만. 내가 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가수. 가수가 왜 되고 싶었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북 분이시고요. 굉장히 저를 49살에 낳으셨어요. 근데 아빠가 항상 TV를 보실 때마다 어려운 그 불우이웃 돕기, 그 이산 가족 찾기, 맨날 이런 거 보시고요. 불쌍한 거, 안타까운 거, 이런 것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그런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전화하면 얼마 들어가고 이러는 거. 맨날 그런 거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돈이 없어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수가 되면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슈퍼의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창미야 일로 와 노래, 노래 한번 할게. 그러면 아이스크림 줄게. 막 이러고 과자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면 과자 주고 아이스크림 주시고 막 이러고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제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노래를 제가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가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가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져야지 사람들이 내가 노래를 해주면 좋아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좋으세요? 그 되게 우리 김경 선생님 좋아하는 가수 있는데
임영웅 씨가 무료로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시민회관에서 한대요. 가실 거예요? 아시죠?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저기 정수라 씨 아세요? 정수라 씨? 정수라 씨가 오시면 어때요? 안 가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예요, 그죠? 그런데 박준호 씨가 오면 어떠세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거니까. 가치가 있어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여기에서 이루고 있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 내가 꼭 가수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수가 꿈이었지만 그 안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이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분들이시라고,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몰랐을 때 사실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0년 가까이 그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4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의 끝이고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이로운 유통 방식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침없이 그냥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제품을 씁니다. 근데 저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실 두려웠어요.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내가 이걸 하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나는 제품이 좋아서 3년 동안 소비자로 썼는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았는데 제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는 연세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막 브로콜리 파마를 하시고 펑퍼짐한 옷을 입으시고 막 나와서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한 주부였고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냥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강의를 계속 하시면서 끝날 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저분들은 생각이 특별하다. 아, 생각이 다르시구나. 저 닮고 싶다.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졌고 그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 편견 있죠. 그 패러다임이 깨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나도 예전에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너 유니앤코 알아? 이러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거 다단계잖아.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다단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부터 시작해서 막 설명을 막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아, 그게 그들에게는 어쩌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다. 아, 이런 패러다임을 빨리 깨야 되겠다. 내가 논쟁에서 그 사람이랑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그건 지는 거다. 어차피 그 사람은 내가 이기면 이 제품을 안 쓸 거니까. 네, 이런 생각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경제 서적과 이런 책들을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이 표였습니다. 전 세계 5만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저는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이 표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돼요. 어떤 분? 원하는 꿈이 있는 분, 네,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 꿈이 있는 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진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뭔가를 계속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필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표 한 장을 통해서. 전 세계 5만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딱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인,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 자, 그런데 왼쪽 분면에 있는 분들 있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나 진짜 나 우리 그 과장님 때문에 진짜 못 다니겠어. 나 그냥 때려칠 거야.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회사에 가면 꼭 싫은 분 한 번씩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도 나를 싫어한다. 그죠? 희한해, 그렇게 해요. 그래요. 이게 뭐 자꾸 소통이 이렇게 되나 봐. 교감이 되나 봐.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아, 월급도 뭐 만만치 않고 뭐 별로고 뭐 올려주지도 않고, 아, 그냥 내 거 할래. 이러면서 지금 어디로 가요? 자영업을 합니다. 자영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사장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까지는 자영업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자영업 하다 안 됐어요. 돈 벌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다시 직장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은 왼쪽 부면에 있어요.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뭔가를 많이 했거든요. 자영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부동산에 인테리어 사업에 뭐 클럽에 주점에 뭐 또 뭐 하셨습니까? 뭐 매니지먼트 사업도 했다가 뭐 진짜 많으니 계속 뭔가 일을 계속 벌리셨어요. 그치? 사람들이 저한테 남편 뭐해? 라고 물으면 사업해. 뭐 클럽 할 때도 뭐해? 사업해. 주점 할 때도 뭐해? 사업해. 사업한대 맨날. 근데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라는 걸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원하는 삶이 있고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왼쪽 분면에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분면에는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5%의 사람이 있고요, 95%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쪽은 이쪽이에요. 네, 원하는 삶이 있으신 분, 자유를 꿈꾸시는 분. 아, 가격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오른쪽 부면에 가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오른쪽 부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왼쪽 부면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 가운데 벽이 되게 두꺼워요. 안 보여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래서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오른쪽 부면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도 너무 바빠요. 관심이 없어요.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들여다봤더니 왼쪽 부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막 바꿔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죠. 근데 왼쪽 부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네. 근데 때로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분도 있어요. 쓸 시간이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오른쪽 분면으로 빨리 넘어가자.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사업을 하거나 기업의 오너가 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당신은 오른쪽 분면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오른쪽 B 분면에서 투자가 되려면 B에서 투자로 내려와야 돼요. 왼쪽에 있는 분들이 바로 투자가가 될 수는 없어요. 네, B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번, 2번이 안 되면 3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소득 구조가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서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소득으로 바꿔내셔야지만 합니다. 자, 원하는 게 많은데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시스템 소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승하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아, 나 발음 못해. 그거 영업이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지. 하죠. 근데 뭔가를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왜 영업을 왜 싫어해요? 그냥 불편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마트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뭐 사고, 옷도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데, 자꾸 와서 뭘 하는 것 같은 거죠.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아, 나 불편했어, 그때. 아니, 얘가 뭐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뭐 보험 들라고 그러고, 뭐 갑자기 연락 와서 뭐 네트워크 하라고 그러고, 걔 또 오랜만에 연락 온 거 보니까 또 뭐 바꾼 것 같더라. 이러면서. 예, 계속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영업이라는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하는 것도 싫고 내가 그 사람한테 영업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했을 때 영업이잖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진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영업은 요게 영업이에요. 백다방 아시죠? 네. 백다방이 하루에 100잔을 팔아요. 요게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면 3,000잔이죠? 근데 사업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커피를 5만 잔이 그냥 팔려 나가는 걸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한 달이면 몇 잔이에요? 150만 잔. 네. 이게 자동적으로 팔려 나가는 거. 이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 자, 백종원의 한 달이 결국 백다방 사장이 50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는 이걸 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분한테 비누를 50장을 받았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써보니까. 근데 이 50장이 판매가 되면 저한테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장을? 일단 내가 50장을 다 써요? 아니죠. 네, 네. 50장을 팔아야 된대요. 네, 쓰고. 그 어떻게 막 혼자 막 하실 거죠. 지인한테 막, 네, 지인한테 얘기하고. 또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어야지만 되냐면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50장을 막 49장을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지? 이걸 잘하는 사람 누구지? 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10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나머지 네 분을 찾으면 되죠. 그럼 네 분이 10장씩만 하면 50장이 그냥 바로 팔려 나가요. 네. 그거를 하는 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백종원이 일을 안 해도 돈을 버는 이유. 연 매출이 2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네트워크 사업은 현금 흐름 사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와도 같다. 네. 그 다리를 건너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전문가들, 뭐 경제학 박사들 이런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 당신의 시간, 몸, 돈, 인생을 바쳐 시스템 만들려 하지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하세요라고 하세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애초에 책으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 하신 선배 사업자들의 경험과 많은 것들을 배우셔서 그렇게 녹여내셔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치가 뭐냐면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거. 평범한 내가 비즈니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회원 유통망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통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저의 그 가치는 삶의 변화였어요. 저희 가족의 삶이 변화했던 건데요. 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이런 거였어요. 저희 남편이 37살이었고 이때가 제가 36살이었는데 저는 이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저희 남편은 계속 뭔가 사업을 벌릴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자꾸 끌어다가 계속 뭔가 벌리는 거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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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항상 돈 생각만 하니까 몸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습진 생기고 머리에 각질 떨어지고 타이레놀 하루에 몇 대씩 먹고 믹스 커피를 그냥 하루에 몇 잔을 먹는지 물 대신 믹스 커피를 마시고 이런 삶을 살고 늘어가는 거는 욕밖에 없고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먼저 주먹부터 올라가는 거야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고 저는 36살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나서 꿈과 희망과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체. 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심지어는 보험하는 그 아는 동생이 뭐라 했냐면 제가 이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너무 괜찮으니까 이제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친구가 맞아 맞아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언니는 맨날 예뻐지는 얘기, 건강한 얘기,
막 살 빠지는 얘기 막 이런 거 막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죽으면 어떡할래? 암 걸리면 어떡할래? 아프면 어떡할래? 매일 계속 상하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야 되니까 그럴 때 불편한 게 좀 있긴 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단계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깰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37, 36살이었던 저 부부가 이제는 이제 50이 넘어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6학년 때 졸업식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졸업식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좀 작아요. 얘가 지가 혼자 방에서 조용히 녹음했던 것 같아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만 듣고는 내 중학교 올라가는 중학교 한층 성장도 넓히고 싶은 성장한 모습 보여줘요. 진짜 너가 더 맞추는 걸 하고요. 네, 보시면은 뭐라고 해요? 한층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이 졸업식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딱 나오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끝나고 나서 다오라 그 영상 엄마한테 좀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고 준 거예요. 언젠간 이 영상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쓴 거잖아요. 근데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얘가 이제 중학교가 됐어요. 중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장한 모습 보여주겠다 하더니 학교를 안 다닌대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할 때 자녀들한테 진짜 이 자녀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고, 이 자녀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걸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거를 때로는 요구하고 강요할 때가 있죠.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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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뭐 이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는데 결국 여러분들 공부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셨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공부를 하라 그래. 그죠? 근데 저도 갑자기 얘가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한 거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야, 행복을 위해서야, 내 꿈을 위해서 막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컸던 게 자녀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퇴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근데 갑자기 자퇴한다니까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가 그 A4 용지에 내장에다가 막 자기가 자퇴를 해야 되는 일을 써오고 학교에 가면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지도 않고 계속 기타 소리만 둥둥둥둥 들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 부모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럼 학교 다니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베이스를 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치더라고요. 네, 이렇게 치는데 이제 자기가 검정고시하고 뭐하고 자기가 다 알아봤어요. 사실 저희가 해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보고 어디 학교를 갈지 두 학교를 설정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게 서울실용음악전문학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악 학원이거든요. 거기는 악기를 하는 애들만 와요. 대학교보다 훨씬 더 등록금 비싸고 매번 내야 되는 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얘가 거기를 선택했고 자기가 입시를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도 너무 감동이었고, 네, 저희가 만약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마 이 아이를
끼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기타를 치지 못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큰아이는 지금 이제 제과제빵, 카페 베이커리과를 다니는데, 이제 6개?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봤어요. 9개인가? 다 봤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그 성심당 얼마 전에 제가 갔었는데, 대전에 그 성심당이 카페 베이커리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 성심당에서 알바도 하고 취업도 잘 되고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시험 봤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봤는데 다 붙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연성대학교를 간 이유는 우리는 거기 갔으면 좋겠잖아요. 여기를 간 이유는 이 학교가 너무 저기가 잘 돼 있대요. 뭐 빵 만들고 이런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막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시설이. 여기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거기서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갖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우리 김태형 강경모 사람도 계시지만 정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도 많아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아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거를 들여서 가르쳤는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후원하고 지원해주고 선택하게 해줄 수 있게 해서 아이들 정말 잘 자라고, 네, 저희 아이들은 세 발의 피거든요. 그렇게 잘 키워내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저분들을 닮고 싶다. 저분들처럼 아이를 키워내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이런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선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열심히 안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모두 열심히 사시죠? 네. 할 게 없어서 나 지금 죽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실걸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또 어떤 기회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레버리지 소득을 만들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은퇴 시기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써서 돈을 써서 살아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50년을 지금 더 살 거다. 보험 거의 다 100세까지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600개월이 남았죠. 매달 200만 원씩 쓴다. 그러면 12억을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200만 원 부족해. 300만 원 정도는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18억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네. 그냥 숫자 놀이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쓰시려면 어때야 되냐면요. 일단 집은 내 소유여야 되고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남에게 밥 사주는 일은 극히 드물고, 여행은 거의 다니지 말아야 돼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빵꾸 나요, 빵꾸 나, 그달.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후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통해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바퀴를 빨리 갈아 끼우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나이,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바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내가 아까 질문 받았는데 꿈이 뭐였지? 생각한 분 계시죠? 혹시 꿈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네, 질문을 제가 바꿔보는 거. 꿈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죠? 그런데 아마 지금 뭐 내 나이가 이래서 뭐 이러시면서 차마 이제 꿈은 꾸고 있지만 내가 이거 얘기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이런 뭐 차마 내뱉지 못한 그 꿈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저희 부부가 꾸는 꿈은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하고 있고, 어저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은, 국장님은 꿈이 뭐세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말 안 해주려고 하다가. 왜냐면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현실적이지 않은 거? 멋있어만 보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저희 그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분들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가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는 이런 기회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신 역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가장 이 비즈니스의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지닌 가치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느낀 걸 적은 겁니다. 네. 그냥 돈 해서 내가 같이 막 돈 벌게 해주고 돈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이 이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 그걸 눈치채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나 방식이 비슷하고 또 서로를 대하는 행동에서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 되며 다른 점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 아주 결이 같은 소중한 분들이 계세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가치는 좋은 사람을 남긴 것입니다. 저희가 N사를 그만두고 유니앤코어를 이직했을 때 저희는 0에서 다시 시작했어야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냈어야 됐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함께 유니앤코어를 선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좋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의 비즈니스가 또 확장이 되는 걸 보면서 사람은 남겼더니 결국은 그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유니앤코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최진석 교수님인데 철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뭐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 게스트들이 나오는데 하던 밤이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저기 별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 별 좀 보고 싶다 막 이러니까 촬영지가 굉장히 환하잖아요. 조명이 너무 많이 켜있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서 조명을 딱 끄고 방에 불도 끄고 딱 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저는 이런 생각, 밖에 걸려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방 안에 있는 힘들 방송국 조명도 저렇게 수선스러운 절차를 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서 그 별을 보고 감탄합니다. 밖에 있는 별, 밖에 걸려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그 수고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수고도 들어가지 않는 자기 안에 무슨 별이 있는지, 자기는 무슨 별을 품고 있는지, 또 자기는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구나, 눈길 한번 주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자기가 무슨 별인지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 책받침 두께로 앉는 그 얇은 틈새를 천리나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짧고도 짧은 인생에서 자기는 한 번도 한순간 별처럼 살지 못하고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별이 아니고 밖에 있는 별이 아무리 별자리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밖에 있는 별 자기는 한 번도 별처럼 살지 못하는 이 형편없는 길을 우리는 왜 가야만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하다, 생각하다, 편한 길,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을 굽는다. 자신을 향해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주인으로 산다. 그래야 노예가 되지 않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이 짧은 인생
한순간은 별처럼 살고 인생은 짧습니다. 과거에 갇혀서 진영에 갇혀서 저희가 노예주의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두 단 한순간 별처럼 사는 일을 경험하고 가치 중에 있는 존재. 네, 이 유니앤코가 별처럼 사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택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데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